아빠가 있는 이곳에는 어두워지면은 사방이 굉장히 조용해. 그리고 별들이 많고 은하수도 있지. 잘 있어야 돼. 엄마 말씀 잘 듣고. 안녕. 안녕. 젊은 시절 건설업에 종사하시던 제보자 아버지는 리비아와 보츠와나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일하셨는데요. 2년 전 남으로 돌아가시면서 제보자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보츠와나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만난 한 남자와 1년을 교제했고 지난달 드디어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두 사람은 공항에서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대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그 제보 사연 좀 진짜 저는 제가 처음에 이 제보자분의 이메일 제보를 딱 받고서 진짜 영화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남자친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보츠와나 사람이에요, 남친이. 자, 두 사람이 상당히 운명적으로 처음 딱 만났더라고요. 네, 이 제보자의 아버지께서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토목 엔지니어로 일한 적이 있으시고, 지금 들으셨다시피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딸을 그리면서 막 이렇게 글도 쓰시고 전화도 하시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죠.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아프리카, 보츠와나랑 여러 나라들을 많이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랑 같이 꼭 다시 한번 이 아프리카를 가자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아프리카를 가지 못하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보자 혼자서 나라도 아버지가 계셨던 아프리카를 가봐야겠다라고 6개월에 걸쳐서 유럽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들으는 보츠와나에서 아버지가 손수 만드신 다리도 보고 도로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서 바로 지금의 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생전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서 떠났던 보츠와나, 그 여행지에서 운명 같은 지금 현지 남자친구와 만났다. 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일단 보츠와나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코끼리가 많이 서식하는 초베 국립공원, 그리고 소금 사막, 비토리아 폭포 등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보츠와나에서 이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 일을 돕거나 여행 가이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보자와도 현지인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메인 여행 가이드가 따로 있었지만 되게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서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행 마지막 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사랑을 키워왔다고 하고요. 그 기간도 1년째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장거리 연애를 흔히 롱디라고 시쳇말로 표현을 하는데, 자, 그렇게 계속 언제까지 영상통화만 하고 이렇게 사귀겠어요. 직접 얼굴을 보고 또 서로 이렇게 만져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보츠와나 남자친구가 큰 맘을 먹고 한국에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사실은 보츠와나에서 한국까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항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갈아타 경유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경유하려고 그러면 16에서 17시간, 즉 30시간까지 거리가 되는데요. 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도 보고 싶고 또 한국도 경유하고 싶으니까 그 여정을 감수했는데요. 바로 그 지난달 25일 날 그 보츠와나에서 그 남아공까지 버스로 15시간을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아공에서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인천까지는 비행기로 16시간, 그러니까 약 30시간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입국 심사할 때 입국 심사가 입국 불허가 됐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 같은 경우는 K 이탈을 온 거거든요. 요거는 노비자로 오지만은 그러니까 무비자로 오는 거죠. 왔어도 공항에서 출입관리소에서 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에 걸리면 입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31시간을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왔어요.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공항에서 발이 딱 묶여버린 겁니다.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까지 받았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1년을 모았는데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출입국 사무소의 기준으로는 이제 못 미치는 돈이었고, 저도 그렇게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보충을 하려고는 생각하고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이렇게 1년이나 걸리는 것도 보츠와나 그
그 시급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정말 많이 노력해서 그 비행기 값이랑 한국어 학원 등록할 돈이랑 모아서 이제 큰 계획을 가지고 온 거였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1년 동안 모은 거예요. 뭐 보츠와나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정말 한국에 오려면 얼마나 진짜 많은 돈을 모으려고 했겠어요. 네, 정말 열심히 모아서 온 건데 일이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남자친구가 입국이 불허가된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그 통장 잔고였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체류비를 보충을 하고 본인이 보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가 맞는지 또 얼마나 만났는지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받았다고 하고요. 제보자는 다른 유럽 친구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히 차별이라고 느껴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도 가져가서 사진첩에 있는 사진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사진들을 보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고 이 제보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선생님은 한국 분이잖아요 라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정말 넌 괜찮냐 이런 뉘앙스 같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이 제보자분이 연락을 받았대요,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흑인 남자친구 관련해서 여자친구 진짜 맞으세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사귀셨어요? 한국에서 그러면 남자친구 오면 같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진짜 연인이 맞냐? 예. 이걸 계속해 물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질문을 했는데 휴대폰 같은 거를 검사를 하면서 심층적인 면접을 했던 거 보입니다. 특히 휴대폰에 있던 사진들이 조금 아마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문제를 좀 삼았던 것 같은데요. 왜 이 여자친구가 여기 있느냐? 이 여자친구 아니냐? 한국에도 있고, 본국에도 여자친구 있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질문했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 사람들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이 여동생하고 사촌들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했다고 해요. 무슨 소리 하느냐. 네, 우리 동생이고 사촌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SNS 같은 거 보여주면서 설명까지 했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믿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제보자가 봤을 때는 문화 차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 무시. 왜 하필 이 사람을 사귀냐 이런 조롱.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직원분들의 어떤 뭐 그런 업무를 저희가 뭐 비난하거나 또 뭐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당연히 워낙 또 어떤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 입국 단계에서 그걸 걸러내기 위한 많은 체킹 포인트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박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하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진짜 연인 사이였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 어머니도 계시고 아이도 있고 언니도 있다 보니까 미국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그때 예전에는 이 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냐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혹시 뭐 불법 취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 교수님이요? 네, 너무너무 제가 불쾌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사건 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온라인으로 보여주고 난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그때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기분의 일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휴대폰을 보여달라 네 여자친구인데 여기 여자친구 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나 또는 이제 뭐 잔고가 얼마냐 잔고를 보여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보고 싶던 남자친구가 못 들어오는 거니까 또 너무너무 속상했겠죠. 근데 사실 조금 이 남자친구가 잘못한 면이 또 있어요. 어떤요? 네, 그래서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얘기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건데 남자친구가 총 250만 원을 모아서 한국행을 했대요. 예. 근데 비행기 값으로 120만 원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원비를 또 52만 원을 냈대요. 그럼 이 둘이 합쳐서 한 170만 원 이 정도를 이제 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통장 잔고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출입국 이제 들어오는 입장에서 너 지금 잔고가 얼마가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근데 혹시 내가 잔고가 너무 없으면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서 한 2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얘기했답니다. 아, 조금 부풀려 얘기했군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구나라는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국이 불어된 이유 중에 하나가 통장 잔고를 원래 있는 금액보다 부풀렸다,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불어 판정이 난 겁니다. 자, 결국 이의 신청도 하고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대요. 결국 남자친구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결정이 내려지고 31시간 걸려서 한국 왔는데 다시 보츠와나로 가게 됐답니다. 자, 제보자 심경 오죽했을까요? 당사자분도 자, 직접 그 얘기 들어보시죠. 진짜 이거를 꿈꾸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너무 낙심하고 돌아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잘 준비해서 다시 오겠다고는 말을 하는데 또 걱정인 거는 아무리 준비를 이 친구가 열심히 해도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남자친구는 지금 좀 긍정적인 편이어서 그런 건지 뭐 열심히 해서 내년에 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입국장 밖으로 못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중간 대기실 같은데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햄버거 먹고 이제 그게 있다는 걸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면세구역이 이제 사무소에 있다는 걸 알고요. 본인이 저가항공을 아무거나 끊습니다. 면세구역 들어가려면 입국 절차 밟아야 되니까 그냥 들어가요. 그냥 저가항공 아무나 끊고 들어가서 대기실에서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근데 좀 충격적인 게 뭐 본인이 봤을 때는 그 대기실에 있던 사람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로 보였다고 하고요. 좀 억울하다. 좀 모든 입국자를 공정하고 존중받는 그런 시스템. 대한민국이 아주 그걸 잘하거든요. 그런 시스템 만들기 바라면서 다만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문의를 좀 해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부분도 확인을 했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뭐 억울하게 입국되는 입국 불어대는 외국인 없다고 관계자는 얘기를 하면서 정밀하게 심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거짓된 내용 진술은 입국이 어렵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좀 불쾌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제 내년에 다시 또 오신다니까요. 그때는 꼭 한국에서 관광도 하시고 재회하셨으면 좋겠네요.